안녕하십니까, 폴입니다. 네,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은 화질이 되게 안 좋아요. 드디어 진짜로 카메라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좀 참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뭔가 빗범짐이 계속 생기는데 지금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안색이 매우 안 좋죠.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제 퇴원을 했고요. 이석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지금 오늘 해드릴 얘기는 일단 제가 책을 출간해서 책 이벤트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뒤에 톡톡톡을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책 이벤트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지켜볼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나 하실 분들은 뒤에 톡톡톡까지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지는 정말 몰랐고요. 퇴사를 하고 무작정 쓰기 시작했는데 2달 만에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지금 뭐 편집하고 맨 처음에는 투고를 막 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뭐 저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자비로 네. 요즘에 마케팅 너무 잘해주는 출판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최저가를 골라. 그리고 컬러를 해줄 수 있는 제일 아무래도 좀 대기업일수록 마케팅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컬러 프린트를 하면 뭐 100만 원 막 높아지던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넣을 수 있는 컬러들도 중간에 자료들을 좀 넣을 수 있는 회사를 골라서 책을 드디어 출간하였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위에서 박수를 치고 있고요. 그래서 짠! 네, 보통 사람들의 생존 노하우고요. 책의 디자인이나 컬러는 제가 이 안에 되게 그 창의력과 디자인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사실은 이 책 표지를 되게 신경 쓰고 싶었고 되게 디자이너블하게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분들과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관계로 굉장히 협소하게 출간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을 합니다. 실물이 더 예뻐요. 실물이 더 예쁘고 책이 실물이 더 예쁜 게 무슨 상관인가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패션을 사랑하고 이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왕이면 책도 예쁘면 좋죠. 네. 이 책은 제가 여기 써 있어요. 정글과도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는 생존법.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그런 회사 생활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영업사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업관리였죠. 맨 처음에 사원도 아니고 영업관리직에서 시작해서 영업사원이 되고 MD가 되면서 뭐 막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디자인에 관심이 원래부터 있었던 터라 그쪽 공부를 막 해서 회사 디자인에 관심을 두게 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디자인 디렉터가 되면서 모든 회사 컬러의 모든 컬러를 제가 책임지게 되는 사람이 돼버렸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얼마나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는데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 과정까지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 회사가 아니라 유아업계 1위 그 브랜드를 그 회사 가서 런칭을 해서 그 브랜드를 유아업계에서 1위로 만들고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 과정에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목표를 갖고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고 어떠한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 넣어서 중소기업에서도 연봉 많이 받을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회사를 만들고 내 회사가 아닌데 내가 기업주가 아닌데도 내가 다니는 회사니까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고 거기서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 보통 사람이라는 걸 붙인 건 제가 누가 봐도 정말 여기 그런 내용들도 담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보통 사람인지 그런 내용도 담았고 좀 재밌게 읽으시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날이 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지금 텐션이 완전 높지가 않아서 약간 지금 잠깐 텐션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안정적이 약간 불안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기는 하나 시일을 또 미룰 수가 없어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지인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순위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직접 서점에 가서 사고 싶어서 직접 매대에서 저 책을 만나고 싶어서 교보문고에 내일이나 모레쯤 책이 깔린다고 해서 직접 가서 구매를 할 생각이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주신 책들이 집에 좀 쌓여 있는데 이 책들 중에서 3권을 골라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고요. 길은 10일부터 오늘 날짜부터 14일까지 더보기를 좀 자세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6일 발표고 3분을 추첨해 드릴 거고요. 이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제비뽑기나 사다리 안 타고요. 요거는 그래도 제가 좀 필요하신 분한테 드리고 싶어서 좀 간절하게 이 책이 필요하시는 분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추천해 드린다면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되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정도 뭐 살다가 뭐 그냥 퇴직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기보다는 좀 더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 제 인생에 임하게 꿈을 꾸시는 분들, 또는 자녀가 계신데 그 자녀들이 이제 막 회사를 뭐 입사를 한다던가 신입사원인데 좀 도움을 자녀에게 주고 싶다는 분, 혹은 중간관리자급들이 보면 가장 좀 좋긴 하거든요. 중간자급들이 좀 나는 좀 좋은 상사였으면 좋겠다. 나는 좋은 리더였으면 좋겠다. 나는 진급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그런 모든 사소한 과정들을 다 겪은 내용들을 좀 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신입 때는 시키는 일을 하면 되고 뭐 또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정말 가장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는 상사로서도 그렇고 신입생들한테도 그렇고 좋은 선배, 좋은 후배는 중간관리자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벤트 응모해 주시면 제가 직접 사인을, 혹시 이게 이따 봤는데 나는 사인을 되게 받기 싫어 이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굳이 제가 앞에 글을 적어서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걸 원하시지 않는 분은 새 걸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벤트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뒤에 후일담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석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지러움증이 조금씩 왔는데 이상하다. 나 지금 되게 행복하고 나 안 힘들고 일도 무리하게 안 하고 있는데 나 너무 즐거운데 왜 어지럽지? 막 이러면서 좀 슬펐어요. 이거밖에 일을 안 하는데 공황이 심해진다고? 막 이랬는데 저는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지럼증이 와서 계속 이제 가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고 약을 좀 세게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어지럼증이 좀 있어서 좀 며칠 눕고 좀 쉽고 이랬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돌더니 아예 머리를 못 일으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았어요. 괜찮을 때가 참는데 도저히 안 나아지는데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구토를 막 하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119를 이제 남편이 불렀고 119 대원이 와서도 한참을 구토를 하고 몸을 못 일으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지럼증이 가셨을 때 이제 간신히 부축을 해서 119를 타고 뭐 근처가 이제 건대 뭐 아산이 있는데 다 안 돼서 근처 어느 종합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를 막 이렇게 일어나 보러 가더니 막 어지러워 죽겠는데 나를 막 확 밀더니 확 일으키더니 막 손을 여기에 손을 대십시오. 막 여기에 손을 대세요. 여기에 손을 대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이렇게 되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세요. 막 이렇게 눈동자를 맞추고 하더니 이석증 같습니다. 대부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CT랑 MRI를 찍고 입원을 했고요. 주말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월요일날 더 진단을 받았는데 이석증이 맞았고 뇌는 다행히도 너무 깨끗하고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치료가 이게 없대요.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면서 약을 주셨고 이제 조금
이게 나아진 후에 의사 선생님이 보셔서 제가 어느 쪽 귀에 뭐가 이상했는지 이게 뭐 고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죄송해요.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일단 처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또 곧 건강해지고 뭐 잘 먹고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생강이 좋다고 하는데 뭐 비타민 D 얘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좀 무리할 때 생기긴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유전인가 봐요. 제가 몰랐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도 한 번 알았었고 엄마도 한 번 알았었고 저보다 한 살 위인 친오빠도 이석증을 겪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어요. 옛날에 어지럼증이 있어서 막 MRI를 찍고 막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리고 괜찮아지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이석증이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 가족이 모두 나은 그 병원을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왜냐면은 병원에서 3일 동안 미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밥을 달라 그랬더니 검사를 해야 돼서 약간 미음을 먹어야 된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진상처럼 제발 저 밥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제가 3일 동안 미음을 먹어서 기운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여러분 몸무게가 1kg밖에 안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 체액 때문인가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매우 잘 먹었는데 미음을 이틀 이상을 먹고 그렇게 힘이 들었고 구토를 했는데 1kg밖에 안 빠졌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심신이 너무 미약한 사람이다. 너무 아프고 너무 어지럽고 막 이러고 그 병이 밝혀지기 전에는 진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119에 지금 매 3년 동안 실려갔거든요. 한 번도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니까 야 나는 이렇게 젊고 요 정도 아픈데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노약해지고 되게 몸이 이제 안 좋으면 되게 삶의 그런 강한 의지가 내 안에 남아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해야겠다. 진짜 건강을 되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여러 번 곱씹었어요. 왜냐면 나의 정신 상태가 막 되게 의지가 있고 아픔을 막 견디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엄살도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엄살이 너무 심하고 아픈 게 너무 심해서 피부과도 점도 못 뺐었어요. 근데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안 한 거고요. 많은 엄마 아빠가 저를 질질질질 끌고서 문 앞에까지 끌고 갔어요. 너는 쌍꺼풀 수술을 해야지 시집을 간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막 울며 불며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안 가! 막 이러면서 문 앞에서 버텼었거든요. 무서웠어요. 제 인상이 바뀌는 게. 확실하게 이뻐진다는 뭐가 딱 정해져 있어. 이거는 너는 무조건 100% 이뻐지고 절대 이견이 없어. 그러면 전 해요. 근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저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았어요.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다른 애가 되면 이보다 못하다고? 그럼 어떻게 살았냐 막 이런 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쭉 둘러봤는데 하나 맞아 나 정신력 진짜 강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 몇 가지가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좀 풀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톡톡톡을 뒤편에 마련을 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좀 짧게 얘기하고 하나만 좀 길게 얘기해드릴게요. 어렸을 때 엄마가 영화를 보여주신다고 종로로 오라 그래갖고 그때가 초등학생인지 중학교 초반인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어렸을 때로 기억을 해요. 이제 근데 오빠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갔습니다. 엄마가 종로에서 시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갔는데 엄마한테 공중전화해서 엄마 나 왔어라는 전화를 하는 순간에 어떤 괴한이 저한테 닥쳐들어서 제 얼굴을 잡고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을 취했어요. 막 제가 진짜 막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다해서 뿌리쳐서 다행히 막 이런 데 스쳐 지나갔는데 정말 그때 아무도 막아주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전 너무 어렸고 너무 놀랬고 그런데 엄마를 만났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잊어버리고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일을 한번 겪었었고,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리에 되게 그런 바바리맨들 많은 거 진짜 저희 동네 많았었는데 너무 여러 번 겪어서, 근데 볼 때마다 너무 끔찍했고, 뭐 그런 거는 수도 없고 커서까지도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차를 가는데 길을 물어보면서 명함을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대학교 그 논술보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특히 그 학교는 제가 좀 가고 싶었던 학교였는데, 물론 하루 전날 무슨 일을 겪었던, 공부를 충분히 준비를 해놨다면 떨어질 리가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참 카메라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제가 진짜 카메라를 바꿀 예정이고, 여러분 지금 되게 뿌연 뭔가 빛 번짐이 있는 거 오늘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색도 매우 안 좋음을, 그리고 컨디션도 제가 눈을 똑바로 지금 뜨질 못하거든요. 그 정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보다 눈이 작아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그 본고사를 보기 전날 그 학교에 가서 예비 소집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홍대에 살았거든요. 홍대 그 어느 즈음에 왔는데, 약간 완전히 그 거린이죠, 거린. 그러니까 길가에서 노숙을 오래 하신 것 같고, 막 행색이 너무 막 이렇게 하신 분이 지하철을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계셨고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이렇게 아저씨들이 앉아서 신문을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추운 뭐 본고사를 볼 때니까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이 11월 달에 봤으니까. 근데 그럴 때쯤 저는 친구랑 그 학교를 같이 봐서 옆에 같이 앉아 있었고, 한두 정거장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홍대에서 이제 내리기까지 한 정거장 남아 있었나?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대에서 신촌인가 신채원 송대가 되게 좀 길어요, 텀이. 근데 이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시다 갑자기 저한테 거의 100m 10초 거의 칼루시처럼 저한테 저기서 갑자기 휙 저한테 달려오더니 양손으로 쌍따귀를 이 속도로 20대 이상,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상태로 20대 이상을 제가 맞았어요. 정말 여기서 놀라웠던 게, 지금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면 핸드폰을 누군가 이렇게 찍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른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아무도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고, 신문으로 더 얼굴을 이렇게 가리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저를 쌍따귀를 20대 이상을 때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에게 쌍욕을 하시면서, 마치 내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막 쌍욕 웃지거를 하시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말씀을 막 하셨어요. 뭐 두려우셨겠죠, 모든 분들이. 어쨌든 저는 멍하니 당했는데 그 아저씨가 중간에 정신이 레드선 하고 이렇게 돌아오셨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가씨한테 미안하게 됐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니 또 세상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미안하대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정신이 강했다고 내가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이제 아프다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그 한창 쑥스러워할 나이였어요. 이제 막 꽃다운 20살이 막 되게 무렵이었잖아요. 잠깐만 끊었다 할게요. 이제 제가 그런 나이니까 얼마나 예쁘게 보이시고, 한창 막 이제 막 나 못 부릴 거야 막 한창 들뜬 나이, 고3 이제 막 시험 다 보고 나서 나 막 그런 나이인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추워서 목도리, 노란 목도리 기억나. 노란 목도리를 여기까지 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푹 들어갔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게 너무 창피해서 들어갔고,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저씨가 막 혼자 짓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아저씨는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사람이 됐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미쳤거나 왜 누구한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됐을까? 너무 안 됐다. 저는 하나도 슬프거나 제 자신이 뭐 아프거나 눈물이 나거나 처음엔 놀랬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맞았다면 안 웃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맞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웃겼어요. 얼굴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사실이.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속으로 미쳤나? 이게 뭐야? 때릴 거면 이게 웬 망신이야? 막 이러면서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어쨌든 그 사람을 되게 약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하며 다음 역에서 내렸는데 옆을 보니까 친구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충격이 사실은 더 컸어요.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갔어도 이제 그 친구는 일로 와 막 그래서 저를 막 끌고 이렇게 어딘가로 대피를 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되게 친한 친구가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쫓아올까 봐. 저는 그때의 충격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좀 이해를 했던 게 그 친구가 약간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겁이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 만약에 딴 친구가 그랬다도 그때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딴 친구가 그랬으면 진짜 섭섭했을 텐데 했는데 그게 그럴 나이였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이였죠. 그리고 누가 그래도 용감한 친구였으면 조금 더 좋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혼자서 그 자리를 너무 창피해서 슥슥슥 빠져나와서 집으로 왔고 엄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엄마를 꼭 안고 푹 잠이 들었던 그날 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경험은 별로 거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에 막 묻지마. 요즘에는 막 더 무서운 테러 많잖아요. 솔직히 딱이 20대는 요즘에 묻지마 그거에 비하면 정말 감사하다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미친 사람이었고 요즘에 참 미친 사람이 많아요. 네. 힘듭니다. 살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라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좀 힘든 일 겪더라도 훌훌 털고 저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났고 그때도 훌훌 털었고 그냥 가끔 술 먹으면서 술안주로 삼으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그냥 그런 일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제가 책을 막 쓴 거를. 네.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조금 더 건강해가지고 더 밝은 웃음 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답글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답글을 이제 못 쓸까봐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디지? 하여튼 거기에 이제 저 이렇게 됐어요라고 올렸는데 정말 평소에 지켜만 보시고 댓글 안 다시던 많은 분들이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막 써주시는데 정말 막 너무 힘이 됐고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안 징징거릴게요. 댓글 안 쓴다고 뭐라고. 한참 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또 이번 그래도 뭐 항상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엎어졌다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큰일 아니었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좀 어지러우시면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이석증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네, 지금까지 폴리였고요.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쁜 옷 입고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